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조금 이제 온화한 분위기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국내 시장이 그 외국인들이 매수가 그 이제 하루 빼고는 연속적으로 들어온 이런 모습이었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모습이 좀 다른데 지금 코스피의 매수가 들어올 때 선물하고 같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약간 스펙성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들어옴에 따라서 코스피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주말 주초에 강했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말로 오면서 이제 약화되는 이런 시장 흐름들, 특히 바이오가 약화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고요.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고점에서 매물이 급격히 나오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전날 마감이 됐던 미국 시장은 견조하게 이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흐름상으로 보면 뉴욕 시장도 주간 단위로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인 건데 큰 흐름상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한 이런 시장 흐름이었고 이제 버블 논란이 이었던 AI 관련주들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뉴욕 시장은 중소형주들이 그 이제 주중에 중소형주들이 아주 강하게 반전하다가 주말에 오면서 조금 약화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상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모두 주간 단위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코스피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코스피가 그 지수상으로는 상승을 강하게 했지만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런 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떻게 보면 비전 제시, 앞으로 현대차가 지금 이제 한국의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이런 흐름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자체가 올라왔던 것, 그리고 현대차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트렌드한 이런 시장 흐름들, 특히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단위의 어떤 등락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시장 안에서 한국이 코스피가 4.4%가 오르면서 4,1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1.3% 중간에 조금 올랐던 거를 이제 주말에 0.55% 빠지면서 지금 약화됐고요. 나스닥이 0.9, 독일이 0.8, 대부분 다 올랐고요. 프랑스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 그 대신 코스피가 강하게 올랐다는 게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흐름상에서는 이제 이쪽에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종지수는 여전히 뭐 지금 이제 좋은 모습인데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이게 코스피는요. 이게 코스피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상단에 4,200선을 찍고 나서요. 지금 이제 요 4,200선을 찍고 고점을 낮춘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기를 이렇게 돌려 세운 거죠. 지금 보시면 12월 달 들어서 12월 첫날이 저점이고 지금 현재 12월 5일이 고점이니까 단기 추세를 확보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4,226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앞에 지금 변곡점들이 매도 압력들이 있는 거니까 그 흐름에서는 저는 에너지는 오르려는 에너지와 위에서 내리려는 에너지가 맞부딪히면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오는 이런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뭐 이런 모양인데 코스닥은 오히려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해서 여기 고점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 조율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그 이제 정배열 모드에서
5일선과 11선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요 20일과의 가격 근접하는 자리는 여전히 매수라고 생각하면 코스닥은 이렇게 내려올 때 매수이고 그 코스피는 오히려 오를 때 비중 축소하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섹터들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그 시장을 이끌어 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단기 추세는 확보했죠. 단기 추세는 확보했지만 11만 3천 원의 저항이 있는 모습이고 특히 SK 하이닉스가 단기 추세를 이탈한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는 그 삼성전자를 일본은 이제 그 매수를 재개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하이닉스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은 이 모습이라서 하이닉스가 결국은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내려오면 이제 외국인들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롱숏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롱숏 전략이 나올 수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두들기는 이런 자리거나 아니면 현대차를 사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를 두들기는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보면 눌릴 때 매수는 가능한데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긴 호흡으로 줍줍하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시장은 현대차가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추세를 지금 만들어 온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중심의 시장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서 이 끌고 올라가는 시장 흐름이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자동차 그리고 이 자동차 안에서도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로봇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지금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차의 어떤 밸류 체인을 이해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우리 그 회원방이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보유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 시장 흐름을 보면 얘가 최고의 어떤 흐름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의 밸류 체인을 이해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다만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지금 25조대로 뚝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말에 물론 뭐 많이 밑에 밑둥치에서 돌긴 했지만 시장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이게 이제 재료가 나왔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졌고 로봇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에서 이런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이제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뭐 지표는 크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FMC 회의가 이루어져서 목요일 날 새벽에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날에 바로 오라클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 날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이 사실은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의 어떤 변곡은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이 단기적인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라클의 실적이 AI의 어떤 버블을 지속시킬 거냐 아니면 수독시킬 거냐가 관건이고 브로드컴이 다음날 실적 발표되는데 요즘 이제 TPU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얘가 어느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주 시장 흐름에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 쪽에서 한 종목 정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로봇 종목에서 한 종목을 보는 게 좋고 나는 그 이제
로봇하고 자율주행하고 이제 겸비되어 있는 이런 종목. 그래서 로봇 쪽에서는 모델 솔루션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칩셋미디어가 이제 테슬라의 이제 칩셋미디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의 TPU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제일 많이 올랐던 것들은 아마도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오름테라비틱스 같은 거, 이 주말까지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의 시장 흐름들은 저는 코스닥의 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쪽 시장 흐름들은 또 갈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시켜줬던 토모 큐브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아주 강력하게 올랐댔는데 이번 주에도 이런 쪽 시장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칩셋 미디어를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토모 큐브, 모델 솔루션, LS 일렉트릭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설명했던 그 제목이니까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그 칩셋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가 이번에 이제 이제 구글의 어떤 TPU와 관련된 어떤 재료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와서 상승을 했거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2만 원대에서 가격 변곡이 나왔기 때문에 18,000원 이하라면 18,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매수하면 이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음봉이 나오고 거래가 다시 재개될 때 시장 흐름은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단은 21,000원 그리고 23,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토모큐브입니다. 뭐 지난주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랐는데 이 종목은 가격 조율일 때 사야 됩니다. 바이오가 이제 알테 오전부터 전체적으로 가격 조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가격 조율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가격대는 6만 원 이하, 58,000원 요 사이에서 매매하고 1차 목표치는 도달했으니까 2차 목표치로 7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종목은요, 모델 솔루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제 그 초소형 스마트 액추에이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가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고요. 가격 조율, 상승하고 가격 조율. 지금 이제 가격 조율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25,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매매하고요. 그 29,000원. 2차적으로는 34,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제가 진짜로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10만 원대부터 설명해서 지금 50만 원대까지 왔는데 이제 유일하게 전력 기기 이런 쪽 시장 흐름에서 그 이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효성중공업이 주말에 올라왔다 하지만 효성중공업의 모양은 단기 하락 추세 맞죠? 그렇죠? HD 현대일렉트릭이요. 현대일렉트릭 보시면 이쪽의 시장 흐름도 주말에 이제 살짝 반전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단기 추세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반면에 LS 일렉트릭은 단기 추세까지 확보했다. 그렇게 보면 50만 원대 안쪽으로 들어올 줄 알아요. 50만 원에서 48만 원대까지 줍줍하고 위로는 1차적으로는 57만 원, 2차적으로는 65만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상당히 좋은 시장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들은
시장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 파악해야 된다. 지금은 지수를 가지고 시장을 끌고 가는 장이 아닙니다. 종목으로 승부하는 장이니까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돼서 이 모멘텀이 형성되는 종목 아니면 그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 그 편성하는 이런 전략이 좋은데 김대국 대표가 주도주 분석을 통해서 이슈 분석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 수요일 날 지금 현재 이슈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